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에 위치한 그 송정동 모아타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성동구 송전동은 보시다시피 그 군자역하고 가깝죠. 그 5호선과 7호선이 교차하는 군자역하고 그 도보거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7호선 같은 경우는 그 강남으로 통하는 지하철인데 그 1, 20분대에 그 강남 쪽으로 접근이 가능한 그러한 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면 그 중난천 뷰가 가능한데 지금 현재는 동부간선도로가 많이 정체 구간이죠. 근데 요거를 지하화하는 공사가 계획되어 있고, 그리고 상부는 공원화 시키는 거죠. 공원화. 28년 정도에 뭐 완공 예정이다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29년이든 30년이든 완공은 되겠죠. 현재 뭐 동의율은 뭐 듣기에는 한 40, 50% 정도 된다는 소문이 있고요. 근데 이쪽은 그 배후단지로 그 성수 전략지구, 그 성수 전략지구의 그 배후단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입지적으로 괜찮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모아타운의 경우는 그 많은 중개업소에서 투자를 그 권유하고 유치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블로그나 이런 광고를 통해서 그 손님들을 많이 끌어오죠. 뭐 유튜브도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 분석을 해보면 현재 서울시내 모아타운이 75개 정도 선정이 되어 있는데 공모 방식 내지 응모 방식이죠. 근데 저는 한 30%? 30% 정도는 괜찮다. 근데 70%는 투자 가치가 좀 알려진 것과 같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사업성이 좋지 않다는 얘기는 그 사업 진행이 오래 걸리거나 그 중도에 좌절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저희 닥터빌더 아이콘 사이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사업성을 그 분석하고 판단하고 투자에 임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모아타운이 그 후보지로 지정된 거거든요. 뭐 확정된 것도 아니고 모아타운 후보지로 지정된 건데 그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그 재척이나 그 존치되는 구역도 생길 수 있습니다. 주민의 의지가 뭐 약하다, 반대된다, 반대 세력이 강하다든지, 또는 노후도가 57%가 돼야 되는데 그 아직까지도 50%에 머물러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존치나 재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무데나 투자하면 안 되겠습니다. 또 주의할 일은 그 지분 쪼개기 금지일이 있죠. 그러니까 송정동 같은 경우는 권리산정 기준일이 그 23년 8월 말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23년 8월 말까지 그 신축 빌라가 들어선다 할 때는 그 착공 신고까지 끝내야 되죠. 착공 신고를 득해야 돼요. 취득해야 되죠.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착공 신고를 취득하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 수립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하겠죠. 조합 설립 인가 1까지 그 분양이 돼야 돼요. 조합 설립 인가 1까지 분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신축 빌라구나. 근데 신축 빌라인데 조합 설립이 됐다. 그 이후에 분양을 받아봤자 그 독자적인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조합 설립인가 이전에 그 보존 느끼가 난 그런 신축 건물을 사야 됩니다. 물론 투기과열지구 강남 3구 용산구가 아니란 그 전매는 가능하죠. 나중에 단계별로 가격이 오를 때 팔 수도 있습니다.
특히 조심하실 게 뭐냐면 이제 다물권자 물건이죠. 예컨대 한 동의 건물 8세대를 뭐 지어서 소유하고 임대를 하고 있었다. 근데 다물권자한테는 입주권을 몇 개를 주느냐 아직도 논란은 있지만 다물권자한테 뭐 입주권을 뭐 예컨대 2개를 준다. 그러면 나머지 6개 물건은 조합 설립인가 이전에 소유권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물권자 입장에서는 그 조합 설립인가 이전에 그 팔라고 하죠. 그 명의를 바꾸려고 하고 그런 물건을 사야 되는데 조합 설립이 끝났어요. 근데 다물권자 물건을 치르겠다? 매수해서 이런 경우도 독자적인 입주권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서 공부해서 투자해야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 원래 재개발 재건축 물건이 그렇죠. 그래서 잘못 투자했다가 그 현금 청산 당하는 그런 일이 꽤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도로가 이렇게 있는 거 보면 한 3개 구역으로 나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전체적인 노드를 한번 볼까요? 전체적인 노드를 한번 보면 근데 이미 저희 닥터빌드 사이트에서 그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블럭블럭 나눠서 검토하고 그러고 계시네요. 저희는 관리자 페이지라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전체적인 노드 블럭을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토지 적합도로 들어가서 정비사업 검토 그 다음에 재개발이 될까? 도정법상의 재개발이 될까? 이렇게 볼 때 과수필지가 40%가 넘어야 되는데 37%밖에 안 되네요. 탈락. 4m 접도율. 4m 접도율이 그 40%가 안 돼야 되는데 40%가 안 돼야 되는데 100%가 되네요. 그 다음에 호수 밀도가 헥타당 60호로 조밀해야 되는데 60호 이상 52호니까 이것도 탈락. 그러니까 도정법상의 그 대규모 재개발 같은 경우는 과거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과수필지 요건, 접도율 요건, 호수 밀도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뭐 산동네 같은데 뭐 산동네나 뭐 공동 화장실이 있는 그런 동네나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는 요 3가지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서울 시내에서 재개발 할 때는 다 했고 아직 안 했다 하더라도 공공재개발이나 그 신속통합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과수필지 접도율 호수밀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동네가 있다. 근데 노후도가 92%다. 다 썩었다. 비가 오면은 뭐 중랑천이 그 범람하는 경우는 뭐 요즘은 거의 없겠지만 옛날에는 범람하고 그랬죠. 근데 요즘 범람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그 비가 많이 올 때 하수 배관이 그 너무 많이 오게 되면은 이게 중랑천의 수위가 높아지니까 물이 안 빠지잖아요. 물이 안 빠지니까 침수되는 그런 형국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모아타운으로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사에 뜬 걸 보면은 모아타운은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10만 제곱미터 이내에 그러니까 재개발이 어렵다는 거죠. 요건이 충족이 안 되니까. 그래서 10만 제곱미터 이내에 노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모아타운이 지정되면 그 사업 요건을 완화하고 노후도 완화시켜주고 경과연수 완화. 빌라 같은 경우도 30년이 아니라 20년만 채워도 노후도 충족으로 부는 거죠.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용도지역을 상향시켜주고 특별 건축구역 지정 등 특히 이제 종상향의 혜택이 있는 거죠. 다양한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일반 재개발 재건축은 그대로 종상향 시키는 제도가 없거든요.
다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그대로 종상향이 되지는 않는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10살이 종상향이 됩니다. 예컨대 서울시 2종 일반 주거는 용적률이 250%인데 3종으로 종상향을 시켜서 300%까지 적용을 시켜주는 거죠. 물론 종상향에 따른 혜택을 주는 만큼 일정 부분은 임대 아파트로 내놔야 되죠. 요 지역은 반지하 밀집 또는 상습 침수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 그리고 건축물의 노후도가 심각해서 정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모아주택 실현 가능성,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주민의 의지가 강하냐, 그리고 주민 갈등이나 신축동 특이 우려,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추진 합리성 등을 검토했다. 사실 이 지역은 기존에는 2종 일반 주거인데 가로쳐놓고 7층 이하거든요. 물론 일부는 3종 일반 주거도 있지만 대로변 중심으로. 근데 2종 7층은요, 2종 일반 주거는 2종 일반 주거인데 7층까지만 지어라. 그래서 박원순 시장 때 7층으로 상당 부분의 2종 일반 주거 지역을 7층 이하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체적으로 정비 사업을 한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로 한다 할 때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 몇 년 전에 한 것들은 높이가 7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 무슨 사업성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성동구, 송정동 3만 1000제곱미터, 중화동, 망호동 이렇게 함께 선정이 됐는데 반지하 주택이 70% 이상이고 노후도가 79에서 93%에 달해서 주거여건 정비가 시급한 거로 평가됐다는 거죠. 요 송정동의 노후도 한번 보면은 제가 저희 사이트에서 닥터빌드 사이트에서 보니까 사면적은 35,000이 넘네요. 그리고 기존 주택수는 단독주택이 140호, 공동주택이 99호. 분포도를 한번 보면은 주택의 유형을 한번 보면은 단독주택의 비율이 상당히 크죠. 공동주택보다. 이 동네는 단독주택 비율이 큰데 그러면 단독주택 주인들은 찬성 안 할 거 아니냐, 찬성 안 할 거 아니냐. 근데 주택의 비율이 균일한 동네가 좋죠. 아파트는 25평 아니면 32평 이런 식으로 균일하잖아요. 서로 입장이 비슷하다는 거죠. 이렇게 입장이 비슷하다. 단독주택이 비율이 많다 보니까 83%나 되다 보니까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단독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주인들 간의 입장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의견 일치가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면적이 좀 단독에 비해서는 적죠. 그래서 공동주택은 5.3%에 불과합니다. 근데 역세권인데 단독주택들이 왜 빌라로 신축이 안 됐을까? 빌라로 신축하면은 돈 벌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필지 면적이 너무 작잖아요. 필지 면적이 너무 작아요. 이렇게 작은 경우는 빌라를 지을 때는 이웃지간의 이격거리라든지 일조라든지 요거 빌라를 져서 승강기도 못 넣어요. 승강기 면적을 차지하게 되면은 계단실 그러니까 승강기와 계단실을 차지하게 되면은 주거 전용 면적이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신축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물론 이 경우는 이렇게 작업자들이 들어가서
그 필지를 여러 필지로 모아가지고 필지를 여러 필지로 모아서 이렇게 다세대형 도시형 생활주택, 그러니까 빌라를 이렇게 신축한 사례도 있는데, 필지가 이렇게 조그만 동네들은 그 지주 작업을 해서 빌라를 짓는다는 게 이렇게 땅의 모양도 그렇잖아요. 조그맣게 이렇게 골목길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차라리 이 골목길이 없었다면 빌라 신축이 이렇게 많이 일어났을 텐데, 그런 연유로 이렇게 단독주택이 균일하게 많구나. 그러면 그 노후도도 상당하구나. 그러고 노후도 검토, 모아주택, 그리고 조합원 수도 이렇게 많지는 않구나. 그러면 몇 세대가 나올 수 있을까? 보통 단독주택 세대주는 그래도 지분이 30평이나 뭐 25평, 30평, 40평 이렇게 되다 보니까 큰 평수도 들어가기를 원할 겁니다. 아니면 뭐 작은 평수로 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25평형과 32평형의 그 중간형 한 28평형 이 정도로 한번 그 규모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용적률 200%. 사실 격자형으로 한번 다시 볼게요. 요거는 북쪽에 이렇게 그 하천이 있잖아요. 그래서 북쪽에 그 주택단지가 있다면 일조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설계하기도 상당히 쉬울 것 같습니다. 사실 종상향의 혜택이 있다고 하지만 중간에 도로 관리계획에 수립이 돼야 되겠지만 관리계획을 수립하다 보면은 기존 도로를 중심으로 그 도로를 확장해서 이렇게 도로를 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내다 보면은 한 15% 정도 면적이 빠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검토할 때는 종상향을 염두에 두지 않고요. 물론 3종이 되겠지만 여건은 되잖아요. 이렇게 대로변도 있고 대로도 옆에 있고. 그러나 2종을 전제로 검토할 때도 716세대 이 정도 나오네요. 근데 사실 경험상 보면은 900세대가 넘어갈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임대로 빼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700세대, 800세대 정도 나오는 뭐 괜찮은 입지에 속한다. 그 다음에 3D로 한번 그 형상을 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주변이 저층 주택단지가 많습니다. 근데 동일로라는 아주 큰 도로가 옆에 있어서 그 여건도 괜찮네요. 이런 식으로 들었을 거고, 물론 뭐 사업수지 분석도 가능하긴 한데, 요거 개발사업수지표를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 정비사업수지표는 그 조만간 그 부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입지는 괜찮다. 결론적으로 볼 때 입지는 괜찮다. 특히 7호선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최대 당점인 동부간선도로의 정체와 그리고 소음, 분진 이런 게 문제인데, 요것도 뭐 입주되기 전에 지하화 및 공원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투자할 때는 그 권리산정 기준일에 유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다물권자 물권도 조심을 해야 된다. 여러 채를 갖고 있는 거, 특히 빌라 같은 거. 그리고 다만 100% 확실한 건 없죠. 이게 뭐 사실 모아타운이라는 게 뭐 3개 구역으로 나뉜다 할 때 조합도 3개고, 그러면 조합 간에 이견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한 개 조합만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이 세 개인데 하나는 안 가고 두 개 조합만 갈 수도 있고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주변의 의지나 이런 것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송정동 모아타운에 대한 개요를 살펴봤습니다.